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실력을 쑥쑥 키워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길고 흥미진진한 토끼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다 밑에는 아름다운 용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위대한 용왕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용왕님은 아주 힘이 세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용왕님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누가 나 좀 살려다오. 너무 아프구나. 용왕님의 신음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물고기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모두 찾아왔지만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좋은 약을 다 먹어보고 기도를 드려봐도 용왕님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하얀 수염이 긴 늙은 문어 의사 선생님이 용궁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어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용왕님의 맥을 짚어보고 말했습니다. 용왕님, 이 병은 바다의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용왕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대로 죽어야 한단 말이냐? 문어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을 드시면 낫습니다. 토끼의 간은 아주 신비한 힘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용왕님은 희망을 가졌지만 곧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 동물들은 다리가 없는데 누가 육지로 갈 수 있겠느냐? 고래 장군은 몸이 너무 커서 육지로 나갈 수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어 신하는 다리는 많지만 물 밖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진 그때 구석에 있던 자라,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이 자라의 이름은 별주부였는데 아주 충성심이 강하고 똑똑했습니다. 용왕님, 저는 비록 걸음이 느리지만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땅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토끼를 잡아 용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용왕님은 아주 기뻐하며 거북이에게 토끼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고맙다, 거북아. 내가 토끼를 데려오면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 거북이는 토끼 그림을 등에 잘 숨기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내가 용왕님의 병을 고치고 멋지게 돌아올 테니 기다려요. 거북이는 푸른 바다를 헤치고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엄치자 물이 점점 밝아지더니 드디어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거북이는 모래사장에 도착해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육지는 정말 낯설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지요. 거북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용왕님이 그려준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귀가 길고 눈이 빨갛고
털이 하얀 동물. 어디에 있을까? 그때 숲속 저 멀리서 깡충깡충 뛰어노는 동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토끼였어요. 토끼는 아주 빠르고 활기찼습니다.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며 놀고 있었죠. 거북이는 조심조심 토끼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 선생님. 저는 저기 넓은 바다에서 온 거북이입니다. 토끼는 깜짝 놀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바다에서 왔다고요? 처음 보네요. 거북이는 이에 바르게 인사를 하며 토끼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선생님, 이 좁은 산속에서 매일 똑같은 풀만 먹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바다 용궁으로 가시죠. 그곳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랍니다. 토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용궁? 거기는 뭐가 좋은데요? 거북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용궁에는 보석이 가득하고 맛있는 당근과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호랑이도 없고 독수리도 없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끼 선생님을 높은 벼슬에 앉혀드리고 대장으로 모실 겁니다. 토끼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산속 생활은 사실 좀 위험했거든요. 정말인가요? 맛있는 것도 주고 나를 대장시켜준다고요? 거짓말 아니죠? 거북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만 믿으세요. 토끼는 잠시 고민했지만 욕심이 생겨서 결국 거북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거북이 양반. 갑시다. 내 등 따뜻한 용궁 구경 좀 해봅시다. 토끼는 거북이의 단단한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거북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거북이는 토끼를 태우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헤엄쳤어요. 토끼는 처음 보는 바다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알록달록한 산호초 사이로 예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거북이 양반, 빨리 가요. 배가 너무 고파요. 드디어 저 멀리 번쩍번쩍 빛나는 용궁의 거대한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궁 앞에는 창을 든 무서운 물고기, 병사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토끼가 용궁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서 저 토끼 놈을 잡아라. 밧줄로 꽁꽁 묶어라.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토끼는 너무 놀라서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대장시켜준다며. 하지만 병사들은 토끼를 꽉 잡아서 용왕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용왕님은 아픈 얼굴로 침대에 누워 토끼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미안하구나. 내 병이 낫기 위해서는 너의 싱싱한 간이 필요하단다. 내가 간을 내어주면 내 병이 낫고 너는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토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거북이한테 속았어. 하지만 토끼는 아주 꾀가 많은 동물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죠. 토끼는 눈물을 닦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용왕님과 신하들은 토끼가 미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웃느냐? 토끼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용왕님, 정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재간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요. 용왕님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간을 가지고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토끼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간을 몸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제 간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숲속 깊은 비밀 창고에 숨겨둔답니다. 지금 제 뱃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배를 갈라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용왕님은 토끼의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거북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용왕님, 속지 마세요. 간을 빼놓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토끼가 거북이를 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식한 거북아. 육지의 신비한 동물인 나를 내가 어찌 알겠느냐? 나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다. 토끼는 용왕님을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잠시만 육지로 보내주세요. 제가 얼른 뛰어가서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드릴게요. 용왕님은 간을 먹고 싶은 마음에 토끼의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거북아,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가서 간을 가지고 오너라. 만약 토끼가 도망가면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거북이는 불안했지만 용왕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토끼를 다시 태웠습니다. 토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살았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 토끼와 거북이는 다시 푸른 바다를 헤엄쳐 육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수면 위로 가까워질수록 토끼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흙냄새가 나고 모래사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가 해변에 닿자마자 토끼는 쏜살같이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거북이가 소리쳤어요. 토끼님, 같이 가요. 간은 어디에 숨겨두셨나요? 토끼는 숲속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뒤 뒤를 돌아보며 혀를 내밀었습니다. 메롱, 이 멍청한 거북아.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니? 너희 용왕님께 전해라. 욕심부리지 말고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거북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속았구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혼날 텐데 어쩌지.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다시 숲속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토끼는 친구들에게 바다 여행 이야기를 해주며 위험할 땐 침착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죠. 거북이는 슬프게 바다로 돌아갔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산삼을 구해 갔다고 해요.
결국 토끼도 살고 용왕님도 다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끼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토끼처럼 지혜를 발휘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처럼 남을 속이려고 하면 결국 자기도 손해를 보게 된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오늘 나온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 공부는 거북이처럼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한국어 공부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